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 주 일정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이건데요. 금요일 저녁에 공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때 또 고용이 좋으면은 빅스텝이 나온다 이렇게 또 난리가 날 게 분명하고, 혹여나 그 반대로 고용이 많이 깨지면은 야 이거 또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딱 그냥 컨셉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 출석이 있고,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기에도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이지북 공개, 목요일에는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엔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나 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실버 게이트 충격에 급락하던 코인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살짝 나타냈는데요. 참고로 실버게이트는 가상화폐 전문 은행인데 뱅크런 가능성 위기에 연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조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일단락되며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FTX 사태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았죠. 증시까지 영향을 준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다행입니다. 다음입니다. 요 소식이 중요합니다. 중국 목표는 보수죠. 이번 양의 평가는 무리한 성장보다는 안정된 성장을 하겠다, 이게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장률을 우리가 한 5.5% 정도 나오지 않겠냐, 과하면은 6%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그런데 중국은 성장률 5%로 보수적으로 잡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부양책 등 경기 부양에 중점이 아니라 부채 안정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 중국이 신경 쓰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4대 안보 전략, 데이터, 에너지, 군사, 농업,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뷰도 동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중국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중국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상해와 항생도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은 맞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률을 5%를 냈다고 중국이 발전을 안 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5%의 목표치는 가장 낮은 목표치로 걱정이 나왔지만,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IMF도 5.2%를 예측한 바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초과 목표 달성을 하지 않겠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반도체는 힘들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라는 생각을 전 국민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2차 전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상황이 어떤지 좀 봤더니 일단 아직까지는 바닥을 찾는 중이라고 하며,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야 상태가 진짜 안 좋긴 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265.7%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 재고가 언제 줄어들기 시작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때부터가 진짜 반도체의 시간. 지금 2차전지가 오르는 것처럼 반도체도 또 한번 영차하는 일이 꼭 생길 거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안으로는 온다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길게 보면서, 사실 올해 아니면은 뭐 긴 것도 아니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 소식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편도 적도 없다, 이 말이 생각나는 소식인데요.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예정을 했다고 합니다. 양산은 총 3조 원에서 5조 원 이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자 원래 GM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파트너는 LG 엔솔이었습니다. 이 둘이서 짝짝꿍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삼성 SDI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포인트며, 그렇다면 이게 LG 엔솔한테는 나쁜 소식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양화가 중요한데 서로서로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삼성 SDI는 이때까지 스텔란티스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GM이랑 손을 잡게 되었고, 그리고 LG엔솔은 GM이랑 하고 있다가 이번에 혼다랑 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SK온은 포드와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회식이 끝나지 않죠. 2차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3차, 4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목표 주가까지 그냥 넘겨버린 종목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에코프로빔의 목표 주가는 16만원대입니다. 지금은 21만원 수준으로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의 40조 양극재 수주 계약, LNF와 테슬라 계약, LG 엔솔과 포드의 계약, 그리고 오늘 나온 삼성 SDI와 GM의 합작, 이러한 소식이 연속적으로 나오며 기대감이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2월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 고로 전기차의 미래는 정말 밝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2차 전지가 쭉쭉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목표가 초과한 기업 에코프로비엔 봤죠. 그거 말고 뭐 다른 기업이 있나 라고 봤더니 지금 증권사 3곳 이상이 커버한 곳 중에서 목표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간 곳은 5곳의 회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빈 말고도 4곳이나 더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4곳이 어디인가? 바로 세아베스틸 지주, 위메이드, SM,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4가지라고 하는데, 저 세아베스틸 지주는 뭐 그럴만하죠. 얼마 전에 스페이스 X 소식이 나오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위메이드는 위믹스 재상장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고, SM도 경영권 분쟁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요 친구는 뭐 딱히 급등한 거 없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비중 축소를 해라,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기 마련인데, 과연 앞으로 어떤 리포트가 나올지 위 기업들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정진 회장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급등한 셀트리온, 하지만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21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며,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매출 감소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셀트리온의 그렇게 전망이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요. 올해 매출은 9%, 그리고 영업이익은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 제3공장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매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경영복귀 나왔죠. 이 소식도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 이제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목표 주가 4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를 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을 포함한 친환경 전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관련 공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덕 본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 4만원, 이 펀은 14 수준으로 목표 주가도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지금쯤 한번 사볼까 아니면 들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리츠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 들어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말 그대로 리츠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주봉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언제 오를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으며,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하락하려면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아직까지 추세적 반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밝혔습니다.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때 한번 보자면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장이 먼저 바닥을 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츠가 상승하는 흐름이 관측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부동산이 결국 회복을 해야 리츠도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배당 때문에 리츠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리츠를 크게 투자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 실물 부동산 요게 바닥을 친다면은 그때 진짜 리츠를 보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즘 학폭이 난리인데 직폭이 있다. 자, 이번 주에 시즌2가 나오는 드라마의 영향 때문일까요? 요즘 들어 학폭이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직폭도 외면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직장인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리씨 이렇게 많나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투표수는 아직까지 2,500분밖에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인 26%의 사람들이 직폭을 당해봤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는 직폭을 당한 적은 없으나 주변에서 당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나머지 44%는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전혀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절반은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당해봤다 라고 투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직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진짜로 때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하지만 모욕, 부당 지시 이런 게 진짜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폭력도 우리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진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도 우리가 그 대처법을 알고 있어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다 보니까 이거 쉽게 그만두기가 쉽지 않겠죠.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든 가해자가 100% 잘못이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메타버스가 들썩들썩. 지난주 금요일날 메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메타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VR 헤드셋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수요 증가 기대감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퀘스트 프로 가격이 원래는 1499.99달러인데 999.99달러로 33% 인하, 퀘스트 2는 499.99달러에서 429.99달러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99.99 엄청 좋아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등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쪽은 지금은 이제 로봇과 AI 이쪽에서 템베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주자 중 한 명은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방향성은 옳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30만원짜리 백신 이제는 무료. 혹시 로타 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녀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은 30만 원이나 냈어야 됐다고 합니다. 많이 비싸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행히도 공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는 백신이었나? 바로 영유아가 맞는 백신이었고,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서 오염물로 인해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까지 비싼 가격 때문에 안 맞고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좋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완성차 업계. 아마도 주주분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현대, 기아는 올해 들어 각각 16%, 31%씩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꽤나 큰 상승폭이죠. 그렇다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작년 최대 실적, 그리고 미국에서 2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하며,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치나 정책 등 여러 복합적인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쇽쇽 올리는 이러한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완성차 업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2차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를 따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차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 3사 중에 하나겠죠. 과연 어딘가 봤더니 바로 BMW가 1월, 2월 둘 다 1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6,300대가 2월에 팔렸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2등은 벤츠는 5,500대를 팔았고, 3등은 아우디로 2,200대, 4등은 렉서스로 1,300대, 5등은 포르쉐로 1,1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말고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가? BMW 520D 왼쪽에 있는 이 차죠. 요 녀석이 1,300대가 팔렸으며, 2등은 렉서스 ES300H로 96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